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을 쓸 수 있는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을 제가 가상의 사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원고 나억울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관할 법원을 썼고요. 원고는 나억울 서울 강남구, 피고는 학교법인 참강한교육 서울 서초구,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이라고 쓰고요. 청구 취지, 피고가 2024년 1월 10일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청구 원인이 중요할 텐데요.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피고 학교법인 참강한교육은 사립대학인 ABCD 대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합니다. 설치 운영하는 학교 법인입니다. 원고는 2023년 11월 1일에 이 사건 학교의 관리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 나몰라의 수행 기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근로계약서를 제시를 합니다. 근로계약의 작성 및 근로계약의 종료 경위, 근로계약서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23년 11월 1일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관리 사무원,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합니다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아래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기간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수습기간이 있다라는 표시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미만의 기간에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수습기간 이내에 해고를 한 경우인데 그것을 다투는 취지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경위, 원고는 입사 이후에 성실히 관리사무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0일 오전에 갑자기 피고 소속 부장이라는 소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원고에게 찾아와서 나억울 씨, 주변 동료나 상급자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억울 씨는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걸로 하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1월 말까지 수습기간인 거 아시죠? 오후에 짐 정리해서 들어가시고 고용관계는 정리하는 걸로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일 오후에 짐을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하고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하기에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 열쇠를 소외 홍길동 부장에게 그 자리에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짐을 정리하여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고가 된 거죠. 3. 부당 해고와 무효. 가. 해고 관련 법리. 자, 관련 법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 소멸 등이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이 해고 있지 않습니까?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수습기간인데요. 법적으로는 시용기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용기간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해고 관련하여 보이고 있는 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피고의 서면 통지 위반. 원고는 2024년 1월 10일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당일 소외 홍길동 부장을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지만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소외 홍길동 부장을 통해 구두로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했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이상 부적법한 해고라 할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 소결. 피고는 2024년 1월 10일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해고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이므로 당연 무효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 소결론을 냈습니다. 4. 확인의 이익. 이 부분은요,
실무상으로는요, 확인의 이익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해고한 것 자체는 명확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것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기재를 해도 되고 실제로는 기재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인데요.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면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원고에게 법률상의 불안,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히는 게 필요한데, 해고를 당하면 당연히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겁니다. 피고가 2024년 1월 10일 원고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고용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면서 오후에 짐을 정리하여 들어가라고 통지한 행위는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가 피고의 부당 해고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이다 라고 다투는 바, 이 사건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5. 결론.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입증 방법은요, 내가 제출하고자 하는 가포증들을 적으면 되고 원고 나 억울이라고 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해고무효 확인소송 소장을 쓰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진호위, 중노위의 판단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곧바로 민사상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쪽이든지 편하신 대로 결정하면 되는데, 진호위, 중노위에서의 결정 자체가요, 강제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최종 해결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라고 하면 재빠르게 민사소송 먼저 바로 제기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돈을 조금 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먼저 하셔가지고 진호위, 중노위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될 때 소송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당해고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